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두 팀이 지금 리버풀하고 맨유하고 굳이 비교를 하자면 분위기가 극과 극이라고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맨유가 당연히 저력을 언젠가는 발휘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거보단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시기상. 그런데 이거를 후반기까지 저는 쭉 이어갈 수 있겠다, 더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네, 맨유가 분명히 일단 강해 보이는데 이맘때로 접어들게 되면은 결국은 선수단의 양적, 질적 두께에 의해서 뭔가 승부가 나는 수가 많은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제가 봤을 때 그걸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미키타리안 같은 선수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초반에는 뭐 무리뉴 감독이 싫어하나 뭐 안 쓰나 왜 안 쓰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미키타리안이 어쨌든 팀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부터는 나와서 지금 이제 에이스 같은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유가 갖고 있는 전체 선수들을 봤을 때는요, 저는 전체적인 변화나 옵션의 다양성을 기할 수 있는 능력은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충분히 리버풀이나 아스날보다는 사실 맨유가 좋다. 그리고 토트넘보다도 맨유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다만 이제 맨유의 핸디캡은 두 가지 정도라고 보여지는데요. 하나는 일정이고요. 일단은 유로파 리그에다가 리그컵 결승도 이제 좀 있으면 다가오죠. 그리고 FA컵은 뭐 대부분의 팀들이 리버풀 빼고 다 이제 남아 있으니까 그건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체 일정을 보면은 36, 37라운드에 아스날, 토트넘 원정이 연속으로 있어요. 이 36, 37이면은 엄청나게 중요한 이제 막판이고 여기에 이제 맨체스터 시티와의 대결도 원정이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인 받아들어 있는 일정으로만 보면은 맨유는 사실은 가장 좋지 않은 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정상에는 분명히 약점이 있고 나중에 이제 비슷한 승점으로 몰렸을 때는 지금까지의 적은 골 득실이 또 맨유에게는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6팀들 가운데 가장 골 득실이 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두 가지의 어떤 핸디캡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팀의 파워를 고려했을 때는 맨유는 분명히 리버풀과 아스날을 제칠 수도 있는 저는 잠재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리버풀과 아스날을. 네, 그렇죠. 네. 상위권 테이블에서는 그럼 맨유가 가장 큰 복병이겠네요. 저는 흐름을 좀 이렇게 좀 중요시 보는데요. 특히 조제 무리뉴 감독의 성향을 저는 봤을 때는 지지 않는 운영을 한번 쫙 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조제 무리뉴 감독은 그것을 끌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무너지면 막 정잡을 수 없이 흔들리는 경향도 있지만 한 골 승부를 하더라도 지지 않는 운영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자기만의 지금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한 것이 조제 무리뉴 감독의 전 능력 중에 제일 큰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앞으로의 강팀과의 일전에서도 조제 무리뉴 감독은 강팀과의 일전에서 나쁜 감독은 아닙니다. 분명히 힘이 있는 감독이고 또 여태까지 안정성, 흐름을 계속 기조를 유지하는 어떤 힘이 생겼다는 부분에서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맨유가 4위로 턱걸이할 할 가능성이 전 충분히 있다. 3위까지는 아니더라도 4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완전히 연승은 아니고요. 여전히 지금과 같이 중간에 지지 않고 무승부가 좀 섞이더라도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특성상 사실 마지막에 또 재밌는 결과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1위부터 6위까지 지금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데요. 과연 최종 성적표가 어떻게 될지 정말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근데 뭐 이거는 승부 예측처럼 더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대충 장 의원님과 제 의견이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정리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살짝 네. 해드리면 첼시는 우승 못하면 정말 굴욕적일 정도로 이상한 상황까지 와 있다. 그러니까 첼시는 거의 뭐 우승 가까이 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팀들을 봤을 때는 맨시티가 파괴력을 제수스 효과로서 잘 살리면 어쩌면 첼시에게 그래도 조금 도전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토트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꾸역꾸역 안정적이고 뭔가 전술적인 운영을 잘 해왔는데 그것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이번에는 4위 안에는 들어볼 만한 아주 절호의 찬스이나 만약에 그 꾸역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토트넘도 이제 진흙탕 경쟁 속으로 갈 수 있고, 리버풀 같은 경우는 장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요 정도에서는 일단 반전이 한번 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최근 5경기에서도 1무 4패잖아요. 근데 이런 흐름이 조금 더 갈 경우에는 이제 그야말로 시기를 놓칠 수가 있죠. 그래서 언제 리버풀은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되느냐, 그게 가장 변수이고, 아스날은 가장 지금 공수 양면에서 좀 허약해 보이고 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산체스 의존도가 높은데 산체스 선수에 대한 제 걱정이 분명히 있고요. 맨유는 일정이 좀 가장 좋지 않고 뭔가 여태까지 딱 벌어놓은 게 좀 가장 적다는 그 핸디캡을 제외하면 그래도
오히려 막판 승점을 관리할 수 있는 힘과 어떤 옵션은 맨유가 가장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장 의원님과 제가 대충 의견이 일치를 비슷하니까 하는 것 같아요. 아스날, 리버풀이 가장 위험한 팀들 아니냐. 전체적으로. 저는 알겠습니다. 확신이 안 들어요, 솔직히. 아니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시고 아니, 했는데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맨시티는 4강 안에는 들 수 있을 것 같고 2위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머지 3, 4위 팀은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토트넘, 아스날, 리버풀, 맨유. 그러니까 4강 티켓의 나머지 2장을 잡을 확률에 대해서는 사실 자신이 없는데요. 여기서 제일 위험한 팀이 오히려 저는 아스날이라고 보여요. 아스날이 예. 6강 중에서 저는 6위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예. 만약에 아스널이 4위 안에 못 든다면 벵거 감독도 위험해지는 건가요? 아마 그렇게 이너프 될 있어, 가능성이 이너프죠. 높죠. 예. 이번을 계기로 아마 감독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막다른 길일 가능성이 높아지죠. 알겠습니다. 자, 과연 최종 성적표가 어떻게 될지 저희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저희가 오랜만에 일부에서 좀 토론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대로 갈지 아니면 정말 막판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순위가 또 뒤죽박죽 될지는 여러분 저희와 함께 또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최종 성적표가 나오고 나서 저희가 한번 또 이때 말했던 걸 한번 또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2부 방송은 저희가 월요일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